제가 이제 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이 공문 이거 들으니까 훨씬 좀 현장감 있고, 공무원들이 뭔 생각으로 이런 거 만드나. 그간 소위 따상상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시작과 동시에 소수가 거래를 독과점, 여러분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잠그기, 이런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400%다 상한가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속적으로 상한가 굳히라고. 지금까지 260% 상한가 가도 상한가 굳혔는데 400%라고 상한가 못 굳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전혀 의미 없죠. 주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거래 기회를 상실하거나 고가의 매수, 즉 주문 속도가 빠른 컴퓨터로 진행하는 기관들, 소수의 개인 투자자는 이때까지 그 성과를 많이 따먹었다, 그런 얘기죠. 200%에 결정되는 이 제도가 지금 사라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되는 재테크하면 주마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공모주에 대해서 이제 따끈따끈한 보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보시면 담당자가 사무관 장지원씨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5급 달고 시작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은 이제 4급이고 과장은 4급 혹은 부의사가 아닌 3급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본시장 정책과의 자본시장과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우리 거의 대부분이 기관 관련된 거고 개미들 관련된 부분도 좀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공모주 시초가가 90%에서 200%에 결정되는 이 제도가 지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에서 이제 바로 상한가로 시행한다면 소위 말하는 따상 200%에 거기다가 이제 30% 더하면은 260%가 되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따상이어가지고 그 개미들이 이것만 나오면은 밤에 잠도 못 이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기억인데요. 이제 따상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400%까지 진입을 허용하겠다. 그 제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 사전 수요 조사 허용, 적정 공모가 밴드, 이것은 기관 관련된 거고요.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해드리고, 주관사의 책임하에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여 청약 배정, 이것도 기관 관련이고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확대하여 적정 균형 가격 조기 형성 도모, 이게 개미들 관련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1번 추진 배경 공문 계획의 서식이에요. 계획이라고 안 하고 계획 뒤에다가 가로 열고 안 붙이죠.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에 붙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회피하기 위해서. 추진 배경 보시면 이 개미하고 관련 있는 게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 제한폭에 연달아 도달, 소위 따상상 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 이제 따상하고 따상 해가면요, 물량이 따상의 가격에 이제 잡혀 있어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현상.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격을 굉장히 왜곡하는 그런 아주 나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상한가 잠그기, 상한가 따라잡기, 그거 해결하려고 상한가 한도를 우리나라 원래 찔끔찔끔하면 15%였는데 그거를 이제 30%로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상관이 없이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잠그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일본이나 미국같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인당 GDP가 오히려 더 낮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도 상한가 제도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같이 무식한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게 상한가 잠그기 이런 게 없어가지고 훨씬 더 선지적인 그런 성숙한 자본시장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없어질 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당일날 매매 유자 중단돼버리죠. 바로 따상으로 집행해버리면. 그리고 그 이튿날이나 그 3일 따상상 한번 찍든가 따상상상 한번 찍든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급락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심하라고. 첫날에 팔고 떠나라고. 내일 또 따상상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첫째 날 따상 되면 그냥 거기서 팔고 떠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버리니까 이제 이거 맞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불러가지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금융위에서 한 명 나오고, 금융정책위에 아마 위원인 것 같아요. 박사급 한 명 나오고, 신한증권 본부장 한 명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테스크포스로 한번 했는가 봅니다. 지금 단계가 이렇게 돼 있죠. 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IR 인베스터 릴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하고, 공모가 확정하고, 지금 현재 단계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하고, 물량 배정하고, 납입 및 상장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근데 큰 변동적은 없고, 개선 방안 한번 보시면 수요 예측 넷이라 지금까지는 수요 조사를 한 번 했는데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 전에 한 번 더 하겠다. 사전 수요 조사 해가지고 공모가를 좀 더 현실화하겠다.
지금 고물가 얼마 거품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거품이 제거가 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수요 예측 기간을 기존에 2일에서 2일 수요 예측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7일로 늘린다는데 뭐 이것도 글쎄요, 날짜를 이틀에서 7일로 늘린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허수성 청약 방지, 이제 기관들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도 마찬가지고 뭐 자본금 1억밖에 없는데 1조 원어치 물량에 청약하고 기관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관들 자본금이라든가 그 실제로 돈 있는가 그거 보겠다. 뭐 이것도 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주 그 급등락 방지, 이게 개미들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확대. 기존에는 시초가가 90에서 200%, 그리고 만약 200%에서 상한가 찍으면 260%, 그리고 90%에서 이제 하한가 찍으면 얼마인가요? 한 66% 된가요? 뭐 이 정도였는데 그걸 대폭 확대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4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따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는 미국하고 일본 같이 따상, 상한가 이 제도가 아주 없어지는 것인데, 결국에는 시간 지지 끄면서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 드네요. 지금 일본보다 더 잘 하게 되는데. 그리고 IPO 단기 차익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 검토, 이것도 개미들하고는 상관없이 기관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 지금까지는 수요 조사 한번 했는데 이제 사전으로 한번 더 하겠다. 별 의미 있는 이유 조사는 아니고요. 주관사가 주금 납입 능력, 기관들 청약 주금 그 대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겠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크게 관련이 있지 않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 뉴스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관련 있는 게 이거죠. 상장 직후 또는 의무 보유 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당일날 뭐 파는 게 당연한데요. 뭐 개미들은 막지 않고 기관들에 대해서만 보유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인가 봅니다. 의무 보유 허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 보유 가능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진즉에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서에만 있다가 이제 앞으로 확실히 시행하겠다, 뭐 그런 큰 의미는 없는 듯한 뉴스고요. 그리고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에서 400%, 현재 공모가 대비 60에서 63에서 260%까지 변동 가능해서 확대하겠다. 즉 이제 시초가가 90에서 200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초가 90이 찍혔다면은 거기서 한가 찍어버리면 63%, 바로 손해가 37% 나버리는 거죠. 근데 손해를 이제 마이너스 40%까지 늘리고, 만약 시초가가 200에 결정됐다, 그럼 상한가 찍어버리면 260인데 이거, 근데 그거를 400%까지 지금 현재 상한가의 한 1.5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시초가를 따로 매기지 않고 바로 시초가부터 90에서 200이 아니라 시초가부터 60에서 400%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장 시작 전 한 10분 전에 이 400%에 계속 묶여 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장 이제 9분 카운트다운 이렇게 8분 이제 몇 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제 거의 뭐 공모가 근처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까지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에서 400% 기준으로 시초가 결정. 하한가가 엄청나게 때려버리네요. 근데 우리나라 이래버리면 개미들 폭삭 망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하한가는 25 대신에 60%를 놓고 상한가는 400%를 똑같이 맞추네요. 우리나라 보면은 일본 따라가요. 근데 일본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GDP가 더 높아졌으니까 이제 일본은 제끼고 우리나라까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개미 알지 않습니까? 뭐 PNP 파리바라든가 뭐 이레넨가 언젠가 한번 걸어놨다가 그게 하한가 이레넨에서 다 사들여져가지고 누가 기관에서 그 주문 실수로 때려버려가지고 이레까지 떨어지는 거 다 먹어가지고 하루 만에 1000억 이익 봤던,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PNP 파리바 뭐 이건 중고사 이름이고 하여간 뭐 그런 내용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일본에는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상한가 없어지면 그런 얘기 이제 속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 대만은 상장일로부터 4거래일 동안 가격 제한폭 미적용.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더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부시장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부시장이 발달할수록 상한가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만은 상장일부터 4개월 동안 상한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자본주의라는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게 있는가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상한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본주의 최고공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없으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추적 기능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가 막아줘가지고 우리나라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 30%에 묶는 게. 그래서 상한가 장극이 이런 거에 여러분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 의무보유 확약 안 해놓고 상장 당일부터 때려버리죠. 그것들을 이제 IPO 단기 차익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걔들 다 추적해가지고 한 번씩 검토하겠다.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여러분. 만약 상장 당일 안 팔아 얘기 드리면 이미 의무보유 확약을 걸었겠죠. 뭐 큰 의미는 없을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1번에서 현재 상황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다가 계획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3번 이제 기대 효과. 이제 계획을 하면은 어떻게 기대가 되는가,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뭐 이게 공문의 계획의 서식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지금 한 3페이지 되는데요. 총 해봤자 한 7페이지 뭐 이 정도는 뭐 공문 뭐 계획서 뭐 한 3시간 정도 뭐 써버리면 나와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기대 효과는 이제 좋은 부분만 쭉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계획 이렇게 짜놓고 이 계획대로 하면 앞으로 아주 안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머리에 총알지는 얘기죠. 이 계획대로 하면 기대 효과 아주 꿈에 바람찬 뭐 그런 효과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따 아래송 할 거예요? 이때가 뭐 하다가 2022년 다 끝나니까 이제서 이런 거 하는 거. 기대 효과라는 게 그래요. 이제 포트리 잡으려고 생각하면 이때까지 뭐 하던가 그런 얘기가 바로 생기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모도 마찬가지고 계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점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발이 너무 커가지고. 기업은 실제 미래 가치에 따라 적정 평가를 받을 수 있겠대요. 우량 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죠. 아마 이거 쓴 사람도 뭔 얘기 하는지 모를 거예요. 보면은 이런 거 공문서 쓸 때 예전에 했던 전임자들이 했던 공문에서 가가지고 거의 다 베껴오거든요. 봐보세요. 크게 의미나 연관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베껴온 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별 얘기 아니죠, 여러분. 딱 봐도 기관 투자자는 실제 수요와 납입 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 이것도 뭐 전임자 공문 그대로 따온 거 보이죠? 주관사는 공모주 수요와 적정 가격, 청약 투자자들의 죽음 납입 능력을 어쩌고 차동화 등 영향을 기르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으로서 영향과 보이는 하죠, 여러분. 하나만 한 얘기. 그래갖고 참가자들 보면은 뭐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분이 아마 차장 역할을 했나봐요. 보통 교수 하면은 꼭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연구원 박사급 이제 금융연구원이면 관주도 연구기관 그런데 이제 박사 한 명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한 명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시면 구성을 딱 이렇게 해요. 공공기관 3, 민간 1. 그래가지고 민간이 뭐 얘기할 수가 없게끔 보면은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도 뭐 얘기 하나만 한 얘기 할 거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한 명이 얘기한다 해가지고 뭐 CR이 안 밝혀거든요. 뭐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3은 이제 자기 편, 1은 이제 나무 편. 일이 뭔 얘기 하도 뭐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래갖고 소수 의견이 이렇게 있었다 하고 깔아온 게 그만이에요. 뭐 저도 옛날에 많이 했던 짓거리니까 한번 보시면 신한투자증권 본부장 보면은 공모주의 단기 변동성 확대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도 배진수랑 일부의 락업을 쓰라는 이런 얘기했네요. 얘는 좀 소수 의견이 많네. 외국인이나 기관도 이제 앞으로 의무보유 확약을 걸란다. 하나만 한 얘기하고 있네요. 개미 같은 우리 같은 개미 따서 한번 먹어보려고 금감원이나 이런 데다 배 보이면서 다 대고 있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뭐 다른 얘기들 보면은 뭐 금융기관에서 이제 박사급들이 하는 얘기 뭐 그대로 따 정보효율성 향상이 된다. 기업정보 효과적이다. 그 가격 발전 기능에 기한만큼 배정하는 게 뭐 어쩌고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하나만 한 얘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향후 어떻게 하겠다. 2023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이제 규정 개정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시간 여유 주고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시행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최근 IPO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동방한 발표로 IPO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것은 아니지. 가뭄으로 물이 빠졌을 때 조수주를 보시는 것처럼 참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써도 되나? 공문에다가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IPO 시장 관행을 꼼꼼히 계산할 수 있는 적기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좋은 말 써놨겠죠. 가격 변동폭을 6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이 상장 당일 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뭐 지금 상한가 없애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주기적인 배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는 400%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무책임하죠, 여러분. 상한가 400%에 도달 못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말고 예상된다. 이런 말 쓰는 이유가 대문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수일간 과도하게 급등 따상상하였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 상장 당일 소위 따상, 상장이길 따상상이 발생했을 것이며 상장 당일 균형 가격의 조기적 컨트롤, 빨리 가격을 올려버리는 시장 가격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상한가 없애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간 소위 따상상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시작과 동시에 소수가 거래를 독과점, 여러분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잠그기 이런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400%에 따라 상한가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속적으로 상한가 굳히라고.
지금까지 260% 상한가 가도 상한가 붙였는데 400%라고 상한가 못 붙이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전혀 의미 없죠. 주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거래 기회를 상실하거나 고가의 매수, 즉 주문 속도가 빠른 컴퓨터로 진행하는 기관들, 소수의 개인 투자자는 이때까지 그 성과를 많이 따먹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관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아예 없애든가 해야지, 상한가 그대로 400% 놔둔다, 폭만 비용 늘려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참 우매한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2023년부터 공모주 부연화되는 이야기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이 공문 이거 들으니까 훨씬 좀 현장감 있고, 공무원들이 뭔 생각으로 이런 거 만드나, 여러분 별거 없어요. 전임자거 보고 대충 말만 몇 개 바꿔가지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딱 보니까 말만 바꿔가지고 좀 넣더라고요. 여러분 주마 돈 되는 재테크, 전 공무원이 알려주는 주식엔 경매,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